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년 넘게 여러분의 건강을 연구하고 지켜온 닥터 K입니다. 혹시 겨울이 되면 유독 추위를 심하게 타서 고생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손발이 얼음장 같다.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오돌오돌 떨린다는 이야기 저에게 정말 많이 하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그 증상이 더 심해지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주변에서 이 사소해 보이는 추위 타는 습관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는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오고 심지어 발가락 괴사로 고통받는 경우까지요.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결과는 작은 습관과 무지가 모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알려드린 아주 사소한 작은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지금은 따뜻하고 활기찬 겨울을 보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한 감기나 시림으로 치부했던 이 겨울 추위는 사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과 같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경을 헤맸던 한 환자분의 인터뷰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평소 건강했던 분이었지만 겨울찬 공기에 노출되면서 심장이 멈출 뻔했죠. 대체 왜 추위는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까요? 추위는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 교감신경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마치 위기 상황처럼요. 이로 인해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반응으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좁아진 혈관은 혈압을 순식간에 끌어올려 심장에 엄청난 부하를 줍니다. 둘째, 혈액 속에 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미 만성질환으로 혈관벽이 약해진 분들에게 혈압 급상승과 혈관 수축은 혈전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 혈전이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추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시한폭탄을 건드리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몸이 추위에 노출되면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가 가장 먼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시상하부의 비상대응은 바로 혈관 수축입니다. 그런데 좁아진 혈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혈액의 점성도 증가합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것이죠. 좁은 파이프에 끈적한 액체가 흐르니 흐름이 원활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때 작은 혈관이라도 막히면 가슴을 쥐어짜는 심근경색, 마비나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뇌졸중, 혹은 눈의 미세 혈관이 막히는 망막혈관 폐쇄증눈 중풍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질환의 기전은 같습니다. 추위가 혈관을 위협하면서 조직 괴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극심한 통증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가장 위험한 경고인 셈이죠. 이쯤에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추위를 더 타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평균 체온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떨어지며 특히 노인들은 젊은 성인보다 0.3도에서 0.5도 정도 더 낮아집니다. 노년층의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초 대사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공장 자체가 노후되어 열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둘째, 신호 전달 체계의 저하입니다. 피부 온도가 차가워졌을 때 뇌에 경고 신호를 보내 체온을 올리려는 반응 속도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셋째, 근육량의 절대적 감소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난로와 같습니다. 열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핵심 기관인데 이 근육이 줄어드니 열을 만들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체온을 지키는 것은 곧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한 두 가지 고위험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병 환자분들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이미 혈관에 손상이 가 있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데 추위가 닥치면 우리 몸은 생명 유지의 중요한 중심 체온을 지키기 위해 말초, 부위선과 발에 대한 혈액 공급을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뇨 환자의 발바닥 온도는 특히 낮고 혈류 공급이 더욱 줄어들면서
당뇨발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작은 상처가 괴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당뇨병을 앓는 분들은 발의 보험과 관리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평소 다른 사람보다 추위를 심하게 타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에너지와 열 발생을 조절하는 사령탑과 같습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 전신 대사 속도가 느려져 체온이 떨어지고 추위를 극도로 심하게 탑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져 무기력, 우울감, 행동 둔화까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추위를 심하게 타는 것이 단순히 추위를 타는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경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제가 드리는 가장 확실한 처방은 바로 근육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 몸의 열의 약 20%가 근육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근육은 생존을 위한 난방장치입니다. 근육 속의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공장이 지방을 태워 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 공장의 크기와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더 많은 열을 생성해 우리 몸의 심부 체온을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잠자고 있을 때도 열을 생산하는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고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체온을 빠르게 회복하게 도와주며 혈액순환까지 개선해 줍니다. 노년층은 지방량보다 근육량을 최대한 유지하고 늘리는 것이 체온 유지와 생존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투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무거운 운동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건강은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이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매일의 운동 습관입니다. 근육을 늘려야 체온이 오른다는 것을 알지만 실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밥을 먹듯 운동도 생활화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쿼트, 벽 짚고 팔굽혀펴기, 아령, 들고 하는 운동 등 큰 근육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또한 숨이 조금 찰 정도로 빠르게 걷기를 매일 15분 이상 하거나 주 3회 30분 이상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체온을 높이는 식습관입니다. 체온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식단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 생성뿐 아니라 열을 내는 에너지원으로 오랜 시간 체온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 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몇 끼 꼭 챙기십시오. 물론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곡물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마음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연구 결과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중심 체온은 떨어지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려 체온 조절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추위를 더 쉽게 느끼고 떨어진 체온을 스스로 보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 10분이라도 앉아 깊은 심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이완시키십시오. 또한 충분한 숙면을 통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겨울 추위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리와 나이가 들수록 왜 체온 유지가 생명과 직결되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건강은 어떤 특정 비법이나 값비싼 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매일의 작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 안에 열을 생산하는 난로를 만드십시오.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난로를 지필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스려 몸의 자율신경계가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약속을 저와 함께 실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습관을 통해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닥터 K가 항상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